그게 워낙 삐졌는데 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또 말로 거지. 앞에 엄청난 맛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야 너 나랑 일 하나만 같이 하자. 정용근 리턴? 10명원은 나더라고. 그거 주식 투자 같은 거 좀 잘해. 챙겨요. KBL의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진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시즌 이렇게 통틀어서 플레이오프까지 어떻게 다 포함을 해서 저희는 결국 이번 시즌에 50경기를 넘게 했는데 이 마지막 DB와의 한 경기를 위해서 조금 앞에 53경기를 한 느낌이에요. 아, 그치. 이 어떻게 일정을 짜도 이렇게 짜고 또 앞에서 막 순위도 이렇게 되고 꼴찌도 찍어보고 결국은 그 마지막 한 경기를 위해서 한 느낌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의 그 디비전은 우리한테는 결승 파이널이었다. 그죠? 결과도 좋았고 그때 솔직히 우리는 우승한 기분이었잖아요. 기분도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마지막 게임 그 이후에는 뭐 말 그대로 보너스 게임이었는데 그거 이긴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이렇게 각본을 쓰면 욕먹는데 인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최고의 각본이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시즌을 통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걱정이 악몽이 되었고 악몽에서 깨어나 보니 지옥 같은 현실이었는데 발버둥 치다 보니 천국의 문 앞에 다가왔다. 그거 마지막 인사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시즌 뭐 한마디 이렇게. 오케이. 너무 멋있게 해놨는데. 갑자기.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적어놨었어? 요거 그래서 보내서 연습하고 있었어. 어제 생각하고 있었어. 네. 저는 사실 근데 그날 평일이고 원주 경기였거든요. 음. 정말 많은 팬들이 어. 오셨다는 게 그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끝나고 팬들이랑 코칭 스태프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건 앞으로 영원히 거의 KBL에서도 없을 사진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영화에 비유를 했는데 최고의 빌런은 정혁근이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빌런 말고 그 혹시 신세계 영화 보셨습니까? 봤죠. 신세계 영화 보시면 야 너 나랑 일 하나만 같이 하자. 저기 차인표 있어. 잠입. 근데 그날 저기 나타나진 무감독. 않았지만 또 오마리 스펠맨이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 경기에 참석을 안 하는. 안 나옴으로써 그런데 스펠맨이 스펠맨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세레모니. 맞아. 그 발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1쿼터 시작 2분 만에. 아니 뭐 4쿼터 종료 2분 전이면 할 수 있죠. 우리 그랬죠? 우리 이겼다. 저거 보자마자 효근이 형 저러면 지던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혁은의 세레모니는 필패다. 이게 정혁은 선수 자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도 아니 더 해도 돼요 이제. 우리랑 할 때도 세레모니 마음껏 하고 승리는 우리가 가져가면 돼.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정효근과 한승희의 1쿼터부터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했는데 전 그 정도 신경전이 제일 좋습니다. 재밌지 네. 보는 입장에서. 왜냐면 서로 막 진짜 감정 싸움으로 번지도 않고 근데 대신에 또 본인들의 승부욕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그 승부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DB랑 우리랑 관계를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니, 하세요. 옛날에 마음껏 얘기해. 양희종이랑 윤호 형이랑 엄청 붙었잖아요. 파이널 때인가? 근데 그때 여론 분위기가 너무 과열이 됐다. 뭐 솔직히 그거 얼마나 재밌어. 맞아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너무 좀 찬물을 끼얹는 그 엄프를 많이 해가지고 재미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양희종, 유도형이 재밌는 이유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DB는 재미없고. 네. 그렇게 해놓고 져봐요. 뭐 최주영 스펠맨 챔별에 붙었을 때 우리는 왜 재미없다 생각해요? 쳤으니까. 그치. 이기면 뭐든 재밌는 겁니다. 지면 부글부글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와서 보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양희종과 유도형은 유도형이 한 2급이었어요. MVP. MVP고 유도형은 공수겸장이고 그때 윤호 형은 무관이었죠? 지금도 못 지금도 무관이에요. 윤호 형 지금 뛰어? 아니, 은퇴는 은퇴했는데 조용히 중앙대 코치 이제 은퇴시는 성대하게 해줬는데 역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결론이 나와요. 인생은 양희종처럼. 와, 근데 역대 없을 은퇴 아닌가. 여러 번 얘기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진짜. 우리 선수여서가 아니라. 아니 선수 전체의 커리어를 놓고 네. 봐도 득점력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가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득점들을 해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8초, 7초,
오세근의 스크린, 김태수, 김주성의 수비, 외곽, 양희종 2초, 1초, 양희종의 벤투샷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한양 KGC. 자, 원주가 이제 타임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5초, 4초, 필요합니다. 벤슨입니다. 인사이드, 벤슨! 실패하나! 끝났어요. 경기 끝납니다. 안양 KGC가 16시즌 만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창단 3년 만에 자, 이런 또 대가를 올리네요. KGC 인삼공사의 영광의 신은 바로 지금입니다. 팀 창단 최초로 KGC 인삼공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 말년에 와서는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우승을 하며 은퇴를 하니 한 팀에서만 뛰며 그리고 영구 결번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 디비전 또 마저 얘기하자면은 선수들이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는 6강을 가기 위해서 간다. 그 목표를 이뤘고 그 마지막에 사진 찍고 버스 앞에서 선수들하고 화음했을 때는 이게 모두 팬들과 선수 모두가 같은 목표를 이룬 거야. 그래서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았고 지금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짜릿합니다. 맞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팀의 전 득점이 다 담긴 네, 그 영상인데 그 득점뿐만 아니라 그 영상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시작할 때 동준 씨가 아슬아슬 도착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못 오나? 동준 씨 없으면 우리 응원 어떡하지 했는데 약간 엔드게임에서 그 캡틴 아메리카가 열차 딱 하면서 두둥 하면서 딱 나온 것처럼 시작 전에 딱 도착해갖고 시작하자마자 자 다같이 딱 해갖고 응원 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앞에 계신 안양 팬들이 다 깜짝 놀래갖고 목소리 너무 크니까 뒤로 한 번씩 쳐다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동준 씨가 콜 어떻게 하나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조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제 옆자리가 박준호 선수와 와이프였어요. 제 옆자리. 근데 제가 통로 안쪽이었고 박준호 선수 와이프가 통로 쪽이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알죠. 저랑 자리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봤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또 이제 또 뱃속에 한 명이 더 있으니까 놀라면 안 되잖아요. 깜짝 안 놀랐잖아요. 돼. 근데 괜찮으실 것 같대요. 오. 그거는. 그래서 부담 없이 했는데 대신에 몸을 이쪽으로는 안 하고 이쪽으로 아예 몸을 돌려서 코트 쪽으로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객석 뒤쪽에까지 다 했는데 그 어느 팀이나 가면은 꼭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팬이 아닌 상대편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또 말로 거지. 진짜 옆에서 혼자 고군분투 하다가 결국에는 경기 끝나기 몇 분 전에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영상 보면은 재밌는 포인트 아까 우리 쇼츠 얘기했잖아. 오너고 삐졌어. 동준 씨 말하는 게 있어요. 말투가. 네, 진짜 킹 받는 목소리로. 네. 근데 어떻게 오너가 삐졌는데 뭐 어떻게. 그러고 나서 알바노의 차력쇼가 시작됩니다. 네, 진짜 알바노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게 버티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4쿼터에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나가시는 팬 중에 DB 팬 중에 한 분이 박수 치면서 나가요. 제 카메라 앞쪽 보면서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대단하다 인정받은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아빠랑 아기가 있거든요. 마스크 쓴 아기가 있는데 김영현 3점 터지고 마지막 DB 공격해갖고 우리가 리바운드 잡았을 때 갑자기 그 아기가 아빠를 보더니 고개를 획 돌려 나가자고. 냉정해. 아이들은 네. 확실해. 그러고 나가고 이제 팬들이 이제 DB 팬들이 슬슬 나가면서 우리의 그 타이밍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DB 팬이 어땠는지 이런 거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모르죠. 네. 저만 알죠.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에. 근데 DB 선수들이나 팬 입장에서 아 우리가 설마 그러니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DB에서 교체도 안 아니죠. 안 그때 당시 했지. DB가 아마 5등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DB 우리는 완전 바닥이고 10등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발목을 잡을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정효근으로 김종규를 데려왔지? 이거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는 탈골치만 하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치 같이 경쟁을 할 줄 상상도 못했던 팀에서 이렇게 진짜 지옥에서 살아돌아. 트레이드도 트레이드고 그 시즌 중반에 부산에서 우리가 KC 잡았을 때도 그날 송교창 최준용 득점보다 정준호 한승희 득점이 훨씬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하던 선수들도 이렇게 잘해주니 한 번에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17승 7패까지 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산 엔딩으로 갑니다. 저는 그 우리 4강 1차전 때 저랑 명원이 육강, 형이랑 6강 1차전 때 울산 가서 그 장면 나온 거 있잖아요.
같이. 이일정이 3점 넣고, 이일정 선수 3점 넣고 좋아하는 그걸 보고 2명이나 저한테 연락 왔어요. 부산 간다고. 농구를 자주 안 봐도 네. 플레이오프는 또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6강 가서 뭐 떨어져도 그닥 아쉽지 않은 게 동천체육관 앞에 엄청난 맛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무조건 거기 가면 거기 가. 거기 가격도 진짜 좋은데 그 사장님의 그 맛의 자부심. 그러면 숯불의 자부심. 거기가 어딘지는 일단 지금은 알리지 말고 제가 한번 가서 먹어보고 전 못 먹어. 그치. 제가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 여기는 알려도 되겠다 싶으면 알리고. 우리 웬만하면 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줄 서기 싫거든요. 다음 시즌 컨텐츠에는 그 원정 주의 맛밥 맛집. 좋은데? 먹을 괜찮다. 텐데요. 맛집 탐방. 괜찮아? 이게 사실 부산, 대구 이런 정도급의 큰 도시들은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네네. 원주, 고양, 뭐 울산, 창원 요 정도는 뭐 반대로 안양에 오는 팬들을 원정 팬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줄 가게가 그것도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지금 경기장 주변에는 사실 경기 전으로 먹을 만한 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장강이 최고였는데 어떻게 보면 장강이 없어지고 나니까 저 가성비 맛집 하나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저기 그 운동장 정문에 네. 오리집 있잖아. 오리 주물럭인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다음에 식당 이름을 이거 제가 자료로 넣을게요. 그 식당은 우리 가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가서 좋다. 내 돈 내산은. 좋은 거 같아요.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하겠다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더니 점점 컨텐츠 아니. 괴물이 되고 있어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가서 먹어도 돼. 바로 앞이잖아. 어쨌든 어쨌건 뭐 하여튼 근데 그렇지 마. 넘어갈 거야. 플레이오프에서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울산 앞에 있는 아주 맛있는 집을 발견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리즈가 아니었나. 맛의 1승을 거뒀다. 경기를 졌지만 근데 좀 모비스전은 6강 때 좀 아쉬운 건 진짜 1승 한 번만. 그렇죠. 1승만 했었으면. 근데 그게 주말 홈 경기 한 번만 했으면 그러니까 첫 게임만 첫 게임만 솔직히 잡았었으면. 그럼 챙겨러 갔어요. 근데 아니, 그게 진짜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모비스 우리한테 한 방 맞았으면 걔네 완전 후달려가지고 맞아요. 안 되더라. 사실 모비스도 베테랑이 지금 함지훈 말고 없어가지고 함지훈이 그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 지구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40대 2명이 르브론 제임스랑 함지훈인데 둘 다 84년생이에요. 둘 다 동갑이야? 84년생이에요. 전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40대 둘 다 2명이 84년생. 우리 르브론 친구 함지훈. 네. 그러고 저는 그 이후에 플레이오프 게임을 다 보진 않았어요. 결과만 거의. 저도 좀 저 다 보긴 했는데 그래요? 다 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안양이 없는 플레이오프를 본 소감. 생각했던 것보다 SK는 더 많이 무너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2주 만에 경기를 하고 그러면 실전 감각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 지금까지 농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주 동안 경기를 쉬었다가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경기를 하면 실전 감각이 떨어진 건 1차전 2쿼터에 끝납니다. 근데 그 SK가 못했던 거는 시즌 우승 확정된 이후부터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지금 우리랑 SK랑 6라운드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그 경기에 전희철 감독이 작전 타임 한 번 불었거든요. 4쿼터는. 맞아요. 그리고 작전 타임을 불러놓고 야, 쉬어 뭐 그런 얘기 했죠. 밖에서 오늘 저녁 뭐 먹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작전 지시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너네 알아서 해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새로운 걸 시험을 하면은 그 순간순간 요거는 요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하면 한데 좀 너무 버린다. 이미 우승 확정된 이후부터 이것저것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타임아웃을 다른 팀하고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다른 팀이랑 했던 거 형평성보다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밀어주기 논란 이런 게 그런 게 있으니까. 관대하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한 게 아닌가. 지금 돌아보면은 자만한 거죠. 마치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플레이가 그 챔결까지 영향이 온 거고 그 FA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몸값을 위해서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 팀이 이제 모래알처럼 무너지게 된 것들. 부상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기를 이기기 위한 경기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결론은 이겼어야지. 저는 이 간절함의 차이. 그래도 이번 파이널 7차전까지 가면서 두 팀 다
SK가 3연패 당했을 때 3연승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두 팀 다 되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냥 농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누구 응원했어요? 결승 때? 나는 LG 응원했어. 저는 SK 응원하다, LG 응원하다 매 경기 매 순간순간 아, 응원한 그 게임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마지막. 이건 SK를 응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SK 준우승하면 왠지 원희가 1년 더 뛸 것 같은 거예요. 전 그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 그냥 너네 우승하고 원희 빨리 꺼져라 라는 생각도 있었고 안영팬 입장에서 두 번째는 아니 SK가 지금 우승이 3번인데 한 번 더 우승하면 우리랑 동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LG가 우승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LG를 응원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SK를 이유가? 제 지인들이 SK 팬들이 많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안 봤잖아요. 오세근의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SK보다 LG를 응원한 이유는 안양을 벗어난 주전들은 우승을 할 수 없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얘기하면 안양 떠난 FA는 우승을 못한다. 근데 요번에 전성현은 제외지. 아예 안 됐으니까. 저주 아닌 저주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난 요번에 안양을 벗어나면 우승을 못한다라는 오세근마저도 그 저주에 빠져 있었다는 게. 그렇네요, 진짜. 리버스 박 저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양을 벗어나면 이거는 그러면 김성기의 저주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일견 맞는 부분. 이것이 바로 농구의 신이다. 농구의 신이자 흑마법사. 거의 우리 지금 사실 이 방송은 거의 김성기 헌정 방송이야. 거의 숨 쉬듯이 그만 빨아, 이씨. 시작도 그렇게 하고 거의 지금 중간에도 계속 숨 쉬듯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양의 얘기를 할 때 우리 김성기 단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 살짝 하면은 이게 오세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래 우리에서 못 이룬 꿈 거기서 이뤄라 했는데 했어요 처음에. 근데 꼬라지를 보니 니네 우승할 자격이 없다. SK? 네, 엉망진창이네 진짜. 아유 그냥 저는 기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관 따리는 무관으로 남아라. 동의합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이게 SK 꼬라지를 보고 LG 애들이 너무 원팀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잘했어. 네, 우리가 6강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처럼 얘들도 그렇게 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6강을 위해 응원한 것처럼 LG 팬들의 그 염원, 우리 짱삼이들과 더불어 이 해바라기의 노란색 물결. 와, 이 정도면 그냥 니네가 우승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간절함, 네. 바램이 이게 화면상으로도 느껴져요. 느껴졌어. 팬들이 칠찬을 울면서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 우리 첫 우승할 때 느낌 비슷하더라고. 카마요 아저씨. 어. 계속 방송에서 잡아줘. LG의 눈물자. LG의 눈물자. 경기 안 끝났는데 이미 울고 있어. 5분 때였는데 이미 울고 계시네. 저는 아까 지원 형님이 한 거랑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저도 주변에 SK 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원래 근데 스포츠 팬들끼리 다른 팀을 응원을 하면 서로 놀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조롱과 비아냥. 사실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긴 해요. 아직은 데미지가? 네. 아직은 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 그렇게 정규 시즌 씹어먹고 참결 가서 광탈당했냐?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음 시즌 시작되면 그때 근데 원래 좀 아픈 상처에 소금은 아픈 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아니지. 지금 해야지 아프지. 지금 하라고. 전화해. 연락해. 아물기 전에. 아물기 전에 괴롭히라고.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드디어 무관을 끊었던 LG. 그럴만 했다. 그리고 우리에겐 KT와 가스공사가 있어요. 지금 우승 못한 팀이 KT 가스공사. 소노. 소노는 왜냐면 해체 후 역사 계승을 안 받았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승계를 안 받으면 그 우승 기록은 없어지는 오리온한테만 오리온으로 나네요. 오리온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별은 다 어떻게 내려놨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사실 여기 있네. 근데 즐거웠으면 했다. 근데 비시즌에 그러면 이제 FA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FA 전에 이제 감독도 바뀐 거. 이제 우리 시즌 다 끝났고. 그리고 중간에 그 여준석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얘기 있었잖아. 플레이오프 중간에. 그때 막 나온다고 했었을 때 솔직히 나는 6강 떨어졌었을 때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한국에 오는 게 아니고
그 대학을 바꿔서 대학을. 다른 걸 한다고 이렇게 하길래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제가 미리 예언을 하나 하자면 우리 팀이 지금 오세근도 떠나고 문성곤 다 떠났잖아요. 진짜 될 팀이면 여준석 나오는 해에 1순위 먹습니다. 내년? 이현중이든 여준석. 올해?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겠는데 그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무조건 먹습니다. 될 팀은 그렇게 돼요. 근데 KT나 가스공사 얘는 지금 우승을 한 번도 못했잖아요. 네. LG처럼 네. 계속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될 팀은 어차피 될 거고 안 될 팀은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제 김상식 감독님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계약하지 않고 유동 감독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유동 감독님 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김성기를 의심하지 마라. 예, 처음에는 아니 유도훈으로 갈 거면은 뭐하러 김상식이랑 재계약을 안 했지라는 생각도 했다가 끝이 오히려 김효범, 김태술, 김주성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뇌가 절여졌습니다. 김성기를 의심하지 마라. 똑바로? 예. 진짜. 당신들 지금 김성기 의심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의심은 안 하는데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작전 타임이 얼마나 쇼츠를 많이 들어갈까. 왜냐면은 농구에 크게 관심 없는 제 아내가 그 쇼츠 모음 같은 걸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 신명호는 나더라고. 그거는 1000만을 넘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가가나 나와. 1000만 넘겼고 우리 몇 개가 지금 거의 한 경기에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 대원아 오늘 너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다음에 저는 랑게라, you can do it. 네, 랑게리. 아니 Hey 머피, he is not shooter, he is not shooter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요 유동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그냥 팬 입장에선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겠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좀 어떻게든 6강은 가겠는데 팀의 목표가 우승이 아닐 수도 있겠다? 유동 감독님이 그래도 나이가 꽤 제일 지금 10개 구단 중에 최연장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동 감독님도 감독님이고 우승에 대한 욕심이 없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우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감독은 사실 우선 솔직히 힘들 것 같고 6강 이제 플레이오프는 기본이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너스를 얼마나 받아갈 수 있냐 요거. 그리고 우리한테 양희종이라는 레전드를 뽑아주신 감독의 복귀는 또 우리 나름 팬 입장에서 반겨줄 만하지 않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코치 자리에는 가스공사에서 통역을 하셨던 변영재 팀장님. 예, 오시고 코치님이시죠. 또 최승태 코치도 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근데 우리 구단이 여태까지 이렇게 구단 측에서 원하는 코치가 계속 간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손창환 감독님. 손창환 감독님도 이렇게 사령탑이 바뀌는 와중에서 계속 우리 구단에서는 손창환 그 감독님을 지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손으로 가시긴 했지만, 그래서 구단에서도 뭔가 장기적으로 넥스트에 대한 플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기 단장님께서 저한테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전창진 감독이 우리 팀에 선임이 됐을 네, 때 2015년에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이기호 트레이너나 정태호 트레이너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팀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정태호 트레이너는. 근데 그때 당시 전창진 감독이 선임을 하면서 트레이너를 다 자기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 계약을 하는 도중에. 근데 그때 당시 김성기 단장이 우리 팀의 선수들을 가장 잘 아는, 사실 전 그중에 90% 오세근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우리 팀의 선수를 가장 잘 아는 트레이너 2명 무조건 데리고 간다. 트레이너가 더 필요하면 데려와라. 근데 그 2명은 무조건 고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개 구단 중에 이런 구단이 없거든요. 특이한 케이스네. 네. 근데 사실 손창환 코치도 그런 거고, 감독이 바뀌면 보통 다 바뀌기 마련인데 우리 팀은 그래도 이 팀의 전통과 역사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이 모든 색깔이 다 지워지기를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승태 코치를 데려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넥스트 스텝을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도훈 감독이 뭐 6강만 간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솔직히 김상식 감독 데려올 때 우승하려고 데려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물음표였지. 맞아요. 김승기 감독을 내쳤을 때 야 이거 우리 우승하기 싫나라고 했는데 김상식 감독 오자마자 첫 시즌에 우승을 했고, 이건 맞아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이 우리 팀의 색깔을 안 입는 것조차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변영재 코치 한마디만 하자면 10개 구단 통역 중에 가장 농자랄입니다. 근데 그거는 통역 중에 제일 농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농구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코치 역할이 아니에요. 맞아요. 국제연구 담당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통역, 원래 지금 이제 그냥 현장 통역할 짬도 아니고, 저는 한 가지는 이제 유대훈 감독님
부임으로 좀 기대되는 건 유도훈 감독님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전자랜드 가스공사 포워드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효근 선수, 강상재 선수, 이대현 선수 다 커리어하이 찍었습니다. 김낙현 선수까지도. 그래서 그러면 선수 육성에 있어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에 좀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포워드 육성에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 한승희 선수와 김경원 선수 이렇게 스트레치형 포워드로서의 성장이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유동 감독이 오면서 그 가스에서 있었던 그런 잘 나갔던 선수가 다시 안양으로 그 감독님 밑으로 올 수도 정용근 리턴? 정용근 리턴? 정혁은? 자꾸 놀리지 마. 정용근 줘. 우리는 이우정 줄게. 좋다. 안 되나? 아까 코치 얘기를 하자면 다른 매체에서 양희종 자리를 비워놓고 네. 그 시즌 중간에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저는 아무리 양희종 선수가 선수 때 레전드라고 해도 코치 막내 코치 자리를 비워놓고 중간에 들어온다? 이게 과연 말이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게 하다고 생각하는 게 D리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D리그 전담으로 코치 한 명이 붙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D리그로 전담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건 그 코칭 있는 자리 빈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게 아니 뭐 DB는 한상민 코치도 시즌 초반에 자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그림은 프런트를 한번 경험을 하면 전희철의 길을 걷게 네, 하는 거예요. 전희철 감독이 했던 것처럼 양희종 사무국장? 괜찮겠는데?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종림 단장님께서 양희종 코치한테 처음에 미국 보낼 때도 미국 2년 연수 갔다 와서 프론트로 1년만 있어 봐라 라고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물론 단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항상 지원을 받던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너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1년 경험하는 건 좋을 것 같다. 길게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레전드였던 선수를 성과가 안 좋았을 때 바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는 누구도 원하진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소모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다른 구단들 영국 앨범 보면은 저는 DB가 되게 실망스러운데 DB 그 원주 경기장 가면 원주 체육관 가면은 허재, 김주선 이렇게 두 선수의 연골배인데 허재 선수는 그러고 나서 KT 가서 시터하고 약간 뭐랄까 연골배 의미가 너무 퇴색된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연골배 진짜 의미에 대해서 양희종 선수부터 저희가 좀 전통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구단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안양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는 박지훈이 과연 그 시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영국 앨범이요? 절대 안 되죠. 된다고? 절대 안 되죠. 그래? 그 정도로 빡빡해? 박지훈 선수가 메인이 돼서 우승을 두세 번은 해야 그래? 현실적으로 커리어가 따라와야죠 사실. 빡세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데뷔를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KT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영국 앨범은 그럼 프랜차이즈가 돼야 되는 아니, 거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문경은 뭐 SK에서 문경은 전희철 이 두 감독님들은 SK는 그치 SK에서 만든 거고 그거. 양희종은 사실 SSS급은 아니죠. S급은 아닌데 아니 정확하게. 근데 결론은 우승을 많이 그리고 했으니까. 커리어가 남다르니까 굉장히. 커리어가 한몫합니다. 그치. 그리고 양현종 선수 우승할 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다 1617 시즌 6차전 한정 그때 3점씩 몇 개 쐈어? 9개 던졌어요. 8개 제가 그거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1617년도 우승을 했을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몰랐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우승 다음날이 주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전화를 했죠.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제 농구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양희종이 3점 슛 8개를 넣어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어지세요? 챔피언 결정전 6차전 시작합니다. 양희종이 잡고 던집니다. 석점으로 출발합니다. 양희종 시작과 동시에 패스 한 번, 슛 한 번, 그리고 석점. 판마음을 먹게 되면 사실 좀 어려울 텐데 석점포로 안양에서 다시 추격합니다. 오픈 찬스 던집니다. 석점포 양희종. 오늘 경기 양희종의 석점은 모두 림 안쪽을 향합니다. 오색은 외곽으로 양희종이 다시 던져요. 이번에도 양희종. 백발백중 양희종. 양희종 선수 오늘 석점 4번 100%예요. 사이먼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에서 양희종 다시 던져요. 이번에도 양희종 석점 5방차. 오늘 경기 최고의 슛감 양희종입니다.
이정현이 패스를 해요. 빼줘요. 그리고 양희종이 쏩니다. 던집니다. 양희종의 석점포. 이제는 안정차. 추격하는 안양의 기세가 거셉니다. 양희종 비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양희종입니다. 석점포 7방째. 팀 내 21득점 최다 득점의 양희종입니다. 외곽 양희종 지참식 갑니다. 다시 석점. 버저비터 양희종. 이제는 역전. 양희종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30.5초의 시간 안양이 앞서갑니다. 사이먼 위기의 상황에서 양희종을 선택했고 양희종이 그 패스를 확신이라는 방점으로 찍었습니다. 양희종의 역전 석점포. 이 상황을 모르고 들었을 때 양희종이 3점 8개 넣어서 우승했다 그러면 절대 안 믿잖아요. 우리도 라이브를 보면서 이게 맞아? 이게 맞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안양 KTNG 백승철 부단장님 아들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어제 이겼다며. 어떻게 이겼어? 양희종이 3점 8개를 넣어서 우리가 이겼어.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 근데 그날 되게 월요일에 이제 신문이 오잖아요. 군부대에. 신문을 보고 이제 믿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구나. 그거 조작이야? 가짜뉴스? 그거 조작이라고. 그거 섞고 있어. 지금 생각을 해도 양희종 3점 8개? 야 진짜 말이 안 된다. 양희종만한 클러치 능력이 없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아재 토크라고 틀딱 토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과거로 가니까. 넘어가 이제. 패스.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어쨌든 이 얘기는 다 살릴 거예요. FA 얘기 안 할까? 다 해야지. FA 얘기해야죠. 지금 현재 우리 팀에 FA 예정인 선수가 네 명. 이종현 선수, 홍창용 선수, 정준원 선수, 이우정 선수 4명인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지원아 재계약 1순위는 솔직히 정준원 선수입니다. 그쵸. 합리적인 가격인 1억 2만의 연봉으로 한 1+1년 정도는 제시를 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 저는 솔직히 송창용 선수라고 봅니다. 잡아야 된다고? 아니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구단에서 버려야 돼. 계약 순위를 본다는 거죠. 너 잡소리 듣지 마자. 왜냐면 송창용 선수는 지금 우리 팀에 없는 게 사실 리더십이잖아요. 음. 그래도 좀 있다. 이런 리더십이라는 게 주장의 리더십과 고참의 리더십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는 1년 정도는 제시할 수 있겠네요. 이유죠. 그 다음이 이제 이종현 선수. 이정도. 이종현 선수는 사실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시를. 그냥 정말 후려쳐서 1년 1억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것 근데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이종현이 FA를 할 때 좀 길게 가고 싶었는데 안 했는데 결론은 또 이제 또 김성기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농구의 신이라니까요. 그때도 이번에도 그래 그때 되게 잘했잖아 작년에. 그래서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단호하게 1년. 와 역시 농자라. 김성기는 근데 농구의 제가 신이에요. 봤을 때 김성기 단장님이 선수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치 평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머니볼. 하지만 머니볼. 상당히 냉정하다. 머니볼이라니까? 냉정함도 갖춰서 제 생각에 주식 투자 같은 거 좀 잘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근데 외부 FA는 영업 안 맞아. 하고요. 이우정 얘기 안 했어. 이우정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재계약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우정이 모비스전이었나? 맞아요. 네, 3점 그때 마지막에 했죠. 1차전 때. 이우정 선수가 3점슛 넣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돌파도 한번 하고 우리 자유투도 한번 넣고. 그리고 용병에서는 우리 준이는 우리가 잡는 기조로 제가 볼 땐 전 둘 다 재계약제인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연봉 보전이 될 수 있어? 잠깐만요. 저 그냥 요 사이에 끼면 정준원 선수 저희의 응원이 귀에 맴도시면은 계속 남아주시면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준원 선수 그 마지막 인터뷰 때 농구화 하나 선물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양에 남으셔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발 남아주세요. 좋네. 사상 최초 원래 농구 선수가 팬한테 선물 주는데 반대로. 여기는 팬이 선수한테 농구화를 그때 저희 소노전 기억이 너무 고맙다고 많이 표현도 해주셔서 그 소노전은 그게 되게 특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정준 선수를 마지막에 연호해주고 사진 찍는 게 중계에 나왔어요. 맞아.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 없어요. 낭만 있잖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본인도 되게 추억이었다고 네.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그게 딱 앵글이 좋았어. 네.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막 그래가지고 딱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난 그거 한번 방송 나오길래 나는 우리가 항상 끝나면은 연호를 하잖아요. 방송분들도 분명히 알아.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해요. 아니야. 찍어서 몇번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근데 삼성전 끝까지는 다 안 나왔어.
아니 컷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오히려 알고 그 포인트만 잡은 거예요 여운남. 그래서 너도 끝나고 이제 유니폼 들고 있는 거 몇 번 나왔잖아. 맞아요. 몇 번이 아니고 나오잖아요. 수시로 나와요. 우리 동준이도 어차피 이건 방송 얘기로 넘어가면 얘 제일 많이 나와요. 그치. 그치. 그거 사실 맞습니다. 항상 왜냐면 나오죠 항상. 그 위치가 카메라가 잡기 제일 좋은 위치야. 맞아. 왜냐면 여기서 그 코트 사이드에 앉아있는 분이 3점 딱 들어가면 보통 한 3, 4쿼터쯤에 얘가 이러고 있다가 아니, 리액션이 얼마나 그치, 그치. 차이죠. 야, 카메라 찍는 사람이 얼마나 딱 담기 좋아. 우와, 팬들의 그러니까. 모습을 담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쟤는 농구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또 보더니 저 아저씨 또 왔네? 그냥 어차피 시즌권이 이제 돈 벌어야 돼. 하여튼 외부 FA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외부는 우리 집에 외부 할까요? 아, 잠깐만. 나 이 얘기 한 번만. 고메즈 아반도. 형 고메즈. 아, 그 얘기. 네. 이 때문에. 아니다. 팀을 생각하면 고메즈, 네. 유튜브를 생각하면 아반도. 야. 방송이 다 됐네. 아반도는 필리핀에서 손흥민이야. 맞아. 맞습니다. 맞아요. 손흥민이야. 맞아요. Do you know 아반도? 아반도. 여행 얘기 많이 했잖아. 나는 얘기하자. 이제 그 회사에서 전화 영어로 필리핀 선생을 하는데 막 농구 본다 그러니까 막 렌즈 아반도 그러니까 I know him 그러면서 막 엄청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 타마요랑 캔바우로 보면서 그 급이 아니면 고메즈. 맞아요. 그래. 캔바오나 타마요, 알바노급이 아니면 그러니까 고메즈가 맞습니다. 고메즈가 맞지. 고메즈는 아주 좋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고메즈가 그리고 지금 이번 적응을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뽑아줬는데 적응이 좀 되면은 조금 더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고메즈는 본인이 선택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직 그걸 모르는 건가? 고메즈 근데 연봉이 그거 아반도보다 낮아. 근데 고메즈는 원래 부자잖아. 아, 돈 걱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부자여도 그 태도는 있긴 있는데 아반도는 자기 돈 연봉 중요하지. 많이 벌어야 되고. 아반도는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라렌 같은 용병을 쓸 거면 아반도가 맞고. 맞아요. 아, 용병 조합으로? 네. 오브라이언트나 버튼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선수면 고메즈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라렌 있을 때 이거 볼 잡고 돌파해줄 선수가 아무도 없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반도가 2년차 때 그 돌파가 되게 많이 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좀 그때 좀 약간 아쉬웠어요. 부상당했을 때. 제일 이제 치고 나갈 네. 타이밍에. 네. 이제 우리 구단 사실 외부 FA를 영입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솔직히 좀 그렇게 매력적인 FA가. 아니, 그래도 꽤 많아요. 그래요? 이근희, 저는 삼정현도 그렇고 정창영. 아, 진짜, 수홍이. 보상금 얼마인지 알아? 못 데려와. 보상금이 15억이에요. 15억. 그럼 누가 써? 0.5 우승이에요. 누가 쓰냐고. 0.5 우승. 나는 이번에 LG가 우승했으면 내신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 무슨? SK가 지금 SK텔레콤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비용을 쪼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승 벌금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차라리 LG가 우승해서 기분 좋게 우승 벌금 내는 게 낫겠다. LG한테는 30억은 뭐, 껌값이죠. 껌값이지. LG전자 세일합니다 지금. 맞아요. 이전에 세일. 많은 건 40. 우승이요? 우승 네. 뭐 가전 같은 거 40%까지 세일해줘요. 혹시 뭐니? 물론 비싼 거긴 하지만. 네. 원래 300만 원짜리를 2만 원. 180 이렇게 해주는 거긴 한데. 그래서 SSG가 우승을 해야 야구는? 그럼 이만큼 막 80%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양이 우승했을 때 뭐 정관장 할인했었나? 했어요. 했어? 그리고 했어?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할인폭이 컸어요. 맞아요. 그래? 그래? 자, 그럼 가스공사가 우승하면 뭘 해주지? 아무것도 없지. 가스비 할인? 아니야. 정찰하다 안 돼. 근데 가스공사가 지금 스폰서가 그냥 서브 스폰서 하나은행이랑 거기 모빌원이 있거나 금리에 우대해주나?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엔진 오일 정도 할인해 주겠죠. 어차피 우승 못할 건데 이걸로 생각. 정답이다. 얘는 지금 그 중2병 걸렸어. 그 중학교 때 되게 시니컬하거든. 나가 있어. 사람들이. 진짜 산으로 간다고. 솔직히 작년 시즌에 서천원도 올 줄 몰랐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뭔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알짜다 하는데 소노에서 정의제 최승욱 보세요. 그리고 이 알짜라는 말이 잘 써야 알짜지 짐입니다. 잘못하면. 요번 시즌 우리 팀만 봐도 역시 KBL은 그 용병
그거다.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고. 우리가 FA에 뭔 의미가 있냐. 근데 나는 잘못된 FA를 데리고 오면은 꼬일 수 있는 게 실제로 SK를 얘기할게요. 오세근이 SK 가면서 그 이후에 있는 안영준 또 누가 김선영, 오재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과연 그게 맞냐? 그러니까 길게 봤었을 때 당장 봤을 때 오세근이 오면서 SK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 다음 시즌에 있는 안영준이랑 다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저 한마디만 보태도 됩니까? 저도 샐러리캡 걱정하는 팀을 한번 응원하고 싶네요. 걱정 내려놔 여기서는. 그러니까 걱정 한번 해보고 싶다. 남아 돌아. 얘 영입하면 우리 샐러리캡 어떡해? 우리 그거 알죠? 이런 걱정 한번 해보고 싶네. 그 아반도 왔었을 때 우리 그 돈 더 냈잖아. 맞네. 우리 낸 팀이야. 근데 그거 행정 착오로 어쩔 수 없이 된 거야. 잘못 냈어. 잘못했네. 그거 분명히 누군가 징계 먹었을 거야. 다 의미 없고 우리는 내년 변준영만 변준영 잡을 수 있습니까? 내년 시즌에 얘기합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아까는 이미 근데, 팔았다고. 그러니까 원래 가능성이 한 5%였다면 한 30%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김선영을 필두로 한 이 기각 변동이 꽤 클 수도 있다고. 그럼 김선영이 SK에 남으면? 안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김선영이 SK. 왜냐면 김선영 다들 아시다시피 김선영 지금까지 구단이랑 연봉 그 조정 신청만 3번인가 했을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온리머니랬어. 온리머니. 그런 게 쌓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세근이 떠난 걸 보면 김선영도 못 떠날 건 없다. 그럼. 허훈, 김낙현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내년에 또 풀리는 카드들이 있단 말이죠. 같이 아마농구 했던 거 좀 얘기 좀 해봐요. 맞아. 허분 이번 시즌에 커 타령 좀 그만해. 중이병아. 저기 가 있어.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맥이 많다 보니까 영광스럽게도 같이 이제 농구를 했었던 형님이 픽업 게임을 하러 변주정 선수가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체육관이다 보니까 바닥 상태가 이게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블 치면서 체크를 딱 하더니 확실히 적응이 되니까 못 막아요. 일반 당연히 못 막지. 근데 변주정 선수가 이제 끝나고 얘기를 하는 게 맨날 맨투맨 하다가 트리플 포스트가 오니까 포스트가 아니야. 그냥 드라이브 돌파를 하는데 3명이 달려드니까 다 가망했다고. 근데 그럴 것 같아. 이게 나는 뭐 선수랑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은 괜히 선수 다칠까봐.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막 몸싸움 자체를 못 할 것 같아. 선수도 괜히 아마농구 그냥 공튀기로 왔다가 다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도 선수들도 맨날 하니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괜히 선수 블락 찍어보겠다고 거기다가 덮쳐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게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동호회에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너 게임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프로는 프로다.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유튜브 나온답니까? 그것만 궁금해요 저는. 얘기는 했는데 예 그런 거 말했어. 나도 한 2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얘기는 했는데 또 몰라요. 야, 그 만약에 초대하면 시즌 전에 하는 거야? 시즌 전에 해야죠. 근데 그러면 최상원 건 언제 올라요? 야, 은퇴식에 뜬다고. 은퇴식 때. 전문 영어로 베이퍼웨어라고 하는데. 야, 최성원 괜히 와서 치킨만 사주고 갔어. 7월 달에. 이거부터 해야죠. 네. 진짜? 7월달.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간직해도 됩니다. 우리한테 그냥 풀 영상을 줘. 그 유튜브 그거 클로즈 드링크로. 네, 할 말이 없네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음 시즌 순위 얘기해야지. 저는 최종 순위 5등, 최종 성적 7개월. 너는 항상 챙겨야 마지막에. 진짜 일관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자, 없어. 아니야, 있어. 무지성. 아니야. 아니 맞췄어. 공사 다니는 성적. 사람이에요. 얘기해봐. 첫 번째, 일단 유도훈 감독이 왔기 때문에 네. 6등, 5등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5등. 좋아요. 챔결은 외국인만 잘 보면 갈만한데. 합리적이다.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농구의 신이 있습니다. 똑바로 마지막까지 바로. 유도 몇 년이야? 3년이야. 2+1이야? 아니야. 그냥 3이야? 그냥 3이야. 저도 순위는 이제 오르게 할 것 같은데 그 내년 시즌에 변준영 선수가 FA 로이드를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픽업 게임 다니고 사실 원래 지금 노는 시간인데 픽업 게임 다니면서 때 내년 시즌에 대한 각오가 상당히
아주 단호한 것 같다. 그래서 변준호 선수 FA 로이드 기대하고요. 두 번째는 유동훈 감독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6강 본능.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시즌에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김경원, 한승희 선수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5, 6등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고 KBL 팀들 중에 거의 절반이 새롱탑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 감독님을 해봤던 분이지만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과연 새로 오신 감독님과 코치님과 선수들과 손발이 어떻게 맞을지 솔직히 걱정이 더 커요. 근데 아까도 다들 얘기했지만은 이 유동 감독의 그 육첩이 본능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가지 않을까. 그래도 다 플레이오프는 뭐 바람까지. 그러니까 저도 딱 6위? 6위 정도 할 것 같고,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동준 씨랑. 용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용병 조합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 그래도 우리 또 바람은 다 플레이오프는 가는 걸로. 하나만 더 예상해 봅시다. 까는 거? 삼성은 꼴찌 할까 안 할까요? 그만 때려. 아플 거 아니야. 아니 3년 연속 꼴찌가 말입니까 이게? 4년 연속이야? 4년 연속. 우리가 할 뻔했다고. 이제 와서 지금. 5년 꼴등을 해도 4년 연속은 안 해요. 쏘는 것. 걔네 지금 1픽을 몇 번을 먹었는데. 저는 근데 5년 연속 할 수 있다 봅니다. 꼴등 쏘는 거. 5년 연속. 아니, 근데 지금 전력상 삼성보다 약할 수가 없어, 다. 이대성 들어오고.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다른 팀이. 팀. 다른 팀. 근데 또 거기도 용병이 누구냐에 따라 또 틀린 건데, 호번 뽑으면 난 똑같다 봅니다. 코번 갔어요. 갔어? 일본 갔어요. 일본 갔어. 근데 삼성은 지금 꼴찌 DNA가 몸에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우리 저번에 6강 가서. 그거 알죠? 네. 우리 삼성 좀 치고 나왔을 때 삼성 부럽다 그랬어요. 삼성 부럽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완전 또 꼬라박았죠. 실제로 좀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진심이었어, 부러운 게. 여기서 붙이면 저는 더 높게 봅니다. 4등. 아씨. 네. 이거 김성현 근거. 저는 아까 이 모든 걸 다 종합했어. 변준이 형 FA 시즌, 김경원, 한승희, 김종규도 건강한 김종규. 그리고 그때 센터. 네, 그리고 6강 이상은 무조건 갈 건데 그보다 더 높게 4강 직행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따 얘기할 거지만 지금 얘기하시죠. D리그 들어가잖아요. 박정훈과 소준혁의 성장이 전 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D리그 얘기 한번 하시죠. 우리가 다음 시즌부터 또 D리그를 운영을 한다고 네.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D리그 운영비가 얼만데 이걸 운영을 안 하냐. 네. 어차피 이천에서 경기하는 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렇게 불만을 토했고 사실 10년 정도 불만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드디어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D리그라도 돌리는 게 너무 좋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키워야 할 선수들도 많이 있고, 아까 말한 소준혁이랑 좀 박정웅이 있기 때문에 난 D리그를 돌리지 않는다.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늦게라도 진짜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선수들 시즌을 하다 보면 부상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비게 돼요. 그럴 때 선수들이 좀 몸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자체 연습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D리그를 하면 그래도 경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정말 해서 다행이고, D리그를 하면 이제 전담 코치를 가야 될 텐데 저는 최석태 코치가 전담으로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부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민석 선수가 D리그에서 되게 큰 부상을 당한 다음에 약간 꺾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D리그 선수들이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질문인데 D리그에 있다가 정규리그로 와서 네. 되게 잘했던 선수가 최성원이요. 최성원. 그리고 이번 시즌에 김영빈. 맞아. 김영빈 선수가 D리그에서 거의 폭격을 했거든요. 50몇 득점씩 하고. 네, 근데 그 말은 그 정도 못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D리그는 사실 성장용 혹은 감 잡는 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 챔프전에서 한번 뚫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우리 한승희 선수도 상무 시절 되게 잘했다고 했어요. 상무에서 거의 네. 에이스였어요. 그래서 그게 누적된 거를 이번에 이제 기회 왔을 때 딱 터트린 거죠. D리그는 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가 몸을 만들기가 딱 좋은 거죠. 그렇죠. 신인들 경험 쌓기도 좋고. 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다 왔어. 네. 다 왔어. 응원 계획 있니? 동준이? 딱히? 사실 이제는 그전만큼은 많이 못 갈 것 같아서 가도 주말만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시즌권 어떻게 할까? 시즌권 당연히 사야죠. 왜뭐 물어볼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앞에 얘기했습니다. 많이 했어. 네. 근데 아무래도
주말이라도 그래도 가면은 좀 달라질 거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단관을 잘 못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인스타로 인원도 모아가지고 단관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한두 번 했었는데 저나 민재나 조금 바빠져가지고 이렇게 단체 할인 받고 다 같이 이렇게 뭉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잠실이나 고향 정도까지는 한번 또 시도해볼만 하지 않을까 주말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추진해볼 생각이고 이제 안녕 없이는 못 살아를 어떻게 보면 우리 팀만의 문화로 하나 만들어서 조금 주제 없는 소리지만 KBL의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주제 없는 소리지만 저 이미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굿즈나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제약사항도 많고 저희가 막 구단의 로고나 이런 걸 함부로 따올 수도 없고 선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응원 쪽에서는 조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옷 입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예를 들어 뭐 구독하시는 분 중에 저도 그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근데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모델이 좀 매력적이어야. 야 울마 표준이야. 배 나온 아저씨들. 야 여기 배 나온 길 가다 볼 수 있는 아저씨들 다 여기 있구만. 제가 모델이 좀 매력적이야. 다이어트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PD님은 다음 시즌에 뭐 하고 싶은 실험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 했던 게 틀이 좀 잘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그거 진짜 다음 시즌에 한번 합시다. 경기장 주변 맛집 투어. 본인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야 좋죠. 그리고 네. 그 안양 주위에서도 네, 맛집 투어를 하면서 원정원 그 팬들한테 그거를 좀 설명해 줘요. 그게 이제 그날 경기 있는 날 경기 브이로그에 붙이고 또 별도로 또 잘라서 내고 하면은 또 다른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재밌겠다. 뭐 지금처럼 경기 브이로그 또 시즌 전에는 선수 불러서 재밌는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런 토크 라운드별로 끝났을 때 하고 쇼츠도 중간중간 재밌는 장면 나오면 우리 감독님 작탐 나오면 또 그것도 또 활용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잘 돼서 일단 500을 넘기자. 그게 다음 시즌 목표는 500? 네, 500을 넘기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내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줄. 그리고 이제 원정 경기는 동준 씨랑 민재 씨가 있으면 솔직히 저희도 든든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체로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중에 누구 한 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준 씨나 민재 씨가 있을 때는 그냥 따라가 주시면 되고 저나 옆에 이제 지훈 씨나 우리 PD님이 있을 때는 우리 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 계획 중에 선수 인터뷰를 또 누군가는 하고 싶잖아요? 누구를 할 계획이세요? 저는 그냥 아예 공개를 하려고요. 왜냐면 그냥 아예 해달라고. 지명. 네, 해주세요. 해줘. 네, 해줘. 강요는 아닙니다. 네, 당연히. 강요인데? 근데 말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원픽은 변준영 선수가 FA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발목 잡고 제발 해주고 남아주세요라는 빌기 위해서 변준영 선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 시즌 되게 잘했던 김경원 선수랑 한승희 선수 두 분이 또 워낙 친하고 둘이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잖아요. 티키타카 하는 게. 그거를 저희 와서도 한번 담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은 같이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전달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시즌 전에 가능하면 2번 8월, 9월에서 연습 경기 들어갈 때 모였을 때 그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때 촬영을 하면 시즌 전에 영상이 나오나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 그 선수들 은퇴할 때까지만 그거 하나 나와. 그거는 누군지 마냥 막 이렇게 그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꼭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4, 25 시즌 한 시즌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요번 시즌 고생했던 김상식 감독님이 드리는 우리가 했었던 말을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식 감독님, 모두의 열정이 하나 되어 엮어낸 영원히 기억될 감동의 순간들. 우리들의 마음에서 빛날 이름 승리의 이동미사일 김상식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 멘트가 있는데 정말 이번 시즌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가시는 길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걱정이 악몽이 되었고
그 악몽을 깨어나니 지옥 같은 현실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 천국의 문을 두드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시즌인데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팬분들 모두 응원하시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즌에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이번 시즌 같은 일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도 같이 농구팀 응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는데 즐거웠고 다음 시즌에도 또 이렇게 더 즐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그 한 번 옛날에 야니스 아테투쿤보 선수가 인터뷰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실패한 시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가 이번 시즌 순위는 좀 낮고 플레이오프도 0대3으로 패배를 했지만 저는 우리의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시즌으로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이런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경험만 좀 갖고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서 다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팀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오지요. 올 겁니다. 뻔한 걸 물어봐. 왜 이 사람한테는. 아니지. 그래도 진짜 언제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갖잖아. 전 할 수 있다고 이 봅니다. 사람한테는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이라니까. 당장 다음 시즌에 챔피언 간다고 그랬는데. 챙겨간다고 했지 우승한다고는 안 했어. 하여튼 또 잘라서 가면 한 시즌 고생하셨고 빨리 농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농구 없어 좀 심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는 다들 고생했고 우리 양희종이 출연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우리 온 AA 에피소드 7 24, 25 시즌 리뷰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 몇 시간 또 들고 지환이가 제일 고생했다. 지금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쟤 지금 삐졌어. 네. 더 큰 함성이 널 부를 때 yeah, 이 안의 감각이 깨어나게 줘